지금 빠른 도구 모임들 설명하다가 지금 이렇게 멈췄는데, 빠른 도구 모임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제가 도구 모임 구성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려드렸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목 표시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네요. 제목 표시줄, 엑셀 이 부분을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하다 보면 제가 제목 표시줄이 어떻고 빠른 도구 모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도 할 수도 있고, 저장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모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름으로 인쇄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계정도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옵션도 들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쪽 부분을 한번 더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내린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 리본 메뉴 표시 옵션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클릭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하게 되면 이 메뉴 부분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때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메뉴가 나올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사라지게 하든지 하면 좋겠고,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지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찾기도 쉽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홈 탭이라고 하고, 제가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그 다음 검토, 보기,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름 상자라고 표현해요. 지금 A열이니까 B열, A열, C열 이렇게 열 단위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행 단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고, 1행, 2행, 3행, 행 단위, 그 다음에 열 단위,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걸 시트라고 그러는데, 시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2시트, 3시트, 4시트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해도 되고, 한꺼번에 복사해서 해도 되고, 여기 시트를 클릭해 가지고 나오지만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여기를 1작업, 2작업, 3작업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같이 할 건데, 시트들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 바꾸기로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름 바꾸기 하고 제1작업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트들을 예를 들어서 순서가 틀렸으면 이 제1작업 시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좌측에, 제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럼 마우스 이쪽 좌측에 보면 검은 점이 하나 생기죠. 검은 점이 이렇게 클릭해갖고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검은 점이 따라다니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CT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트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 시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드래그 해 가면은 이렇게 시트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시트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글꼴 크기를 일률적으로 우리 아까쯤에 얼마에다 적용해라 했어. 글꼴 크기는 시험 문제에서 글꼴의 크기는 얼마로 해라겠죠? 11에 뭐 있었는데 글꼴의 크기가, 그래서 11 글꼴의 크기는 굴림의 11,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현재 이 엑셀 시트는 맑은 고딕의 11로 지정되어 있어요. 맑은 고딕의 11. 그러면 만약 여기를 내가 그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 싶으면 굴림하고 이렇게 굴림하고 11로 해서 이 부분만 김영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만 글꼴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김영천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글꼴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서 굴림 이렇게 11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굴림으로 되는데, 나머지들은 또 맑은 고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글꼴을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굴림의 11포인트니까 여기가 좀 돼 있으면 안 되니까 파일에 가가지고 옵션을 들어가 볼까요? 옵션, 파일에서 옵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본 글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 글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굴림 이렇게 기본 굴림으로 바꿔버리고 11포인트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굴림이 아니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지금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이 환경 설정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은 전체 시트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확인 이렇게 할게요.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확인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파일에서 지금 현재 옵션에서 여기 보면 굴림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확인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엑셀을 다시 실행해 주면 돼요. 엑셀을 다시 실행해 주면은 기본값 자체가 굴림 11포인트로 딱 세팅이 돼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안 바꿔줘도 돼.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굴림에 11포인트로 해라 하면은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옵션에서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 하나 팁이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열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A열은 항상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열너비 해가지고 여기를 숫자 1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되고, 그러면 열너비가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대부분 숫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키우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소한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데,
미션 문제는 열너비가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들어가서 여기를 1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로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열너비가 돼요. 그럼 행너비는 이렇게 블록 씌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거 좀 더 여기 너무 적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높이가 지금 2.7이네 2.27이네요.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20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하면 행과 너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과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열 너비 이렇게 보면 8.1이네요. 사이즈 기본 사이즈는. 그 이쪽에 행 너비는 기본 사이즈 한번 봐볼까요? 행 높이는 기본 사이즈는 14.4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과 셀들의 행과 열의 조율은 이와 같이 열 너비와 행 너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트 만드는 건 아까쯤에 여기서 시트 이렇게 추가해서도 되지만은 시트 1을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보다 차라리 이거 이렇게 플러스 이 키 누르고 시트 추가해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추가됐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삭제. 그럼 이제 4개 시트 만들었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름 바꾸기. 그럼 제 1작업. 여기 두 번째는 또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해서 제 2작업. 그 다음 여기는 또 해서 이름 바꾸기 제 3작업. 그 다음에 또 여기 클릭해서 제 4작업. 이렇게 입력해, 시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시트까지 다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시험 보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은 자 여기서 시험의 방식에 따라서 저장을 해보면 저장 버튼 눌러서 내 PC에서 찾아볼게요. 내 PC에서 문서에서 이렇게 문서에서 ITQ가 있을 거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ITQ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에다가 수험번호. 지금 여기 ITQ 이제 제가 다른 거 써놓은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수험번호가 1, 2, 3, 4, 5, 6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름이 김영천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만약에 이제 혹시 저장할 때 만약에 암호를 걸고 싶으면 여기에서 웹 옵션이나 일반 옵션으로 들어가 가지고 암호도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문서 밑에 ITQ 폴더 밑에 여기에 이 시험 볼 때 여기다가 저장해야 돼서 미리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폴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서 폴더, C 밑에, 문서 폴더 밑에, ITQ 폴더 밑에 있다가 이 파일 이름, 여러분들은 학번 이름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이 1, 2, 3, 4, 5, 6 김영천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에요. 작업들. 지금 작업들을 제가 천천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는 이제 시험 문제를 직접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번 행과 2번 행과 3번 행에는 여기에가 지금 도형이 들어가야 될 부분,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삽입을 클릭해 보면은 도형이 있을 거예요. 도형이. 여기 도형 있잖아요. 도형 클릭해 가지고 지금 이거 배지로 그려라겠거든. 배지로 그려라겠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G까지니까 G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나중에 그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셀들이 전부 다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은 여기 셀들 표를 완성한 다음에 도형은 여기 도형과 이쪽에 결제 라인은 만들 거예요. 그래서 4번 라인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관리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명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납품 최저가 이렇게 5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출시일 이렇게 입력하고, 전월 판매량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수 개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보관 방법 이렇게 입력하고, 순위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글자들이 잘 안 칸이 좁아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게 아닌데, 여기 이 열들을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여기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살짝 키워보세요. 이렇게 키워보면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관리번호, 종류, 디저트명, 여기 원가, 출시일, 여기 거래주 수, 보관 방법, 순위, 이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거고, 그 입력 작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한글이나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잘 치셔야 돼요. 이 데이터 치고 나서 다시 할게요. 데이터를 치면서 수업하기가 그래서 데이터 치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보관 방법이나 순위, 이쪽에 보관 방법, 순위, 이 밑에 있는 것들, 케이크 납품,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 그 다음 또 여기 이 자리, 그 다음에 날짜 밑에 이 자리,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런 형태는 또 만들 거예요. 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여기에 이제 케이크,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케이크 납품 최저가 원 하고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 밑에 줄에다가는 가장 많은 거래처 수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셀에 이 셀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블럭을 씌울 거예요. 이렇게 블럭 합치기를 병합이라고 해요. 병합 여기에 여기 세 개 블럭을 씌우고 병합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병합이 돼서 세 개 셀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을 거고, 또 이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 또 세 개 셀을 합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세 개 셀을 합치기 하고, 이런 게 뜨나? 그 다음에 세 개 셀을 합치기 하고, 여기에다가 마카롱이구나. 마카롱 제품 개수 이렇게 입력하고, 그럼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리는 디저트명 이렇게 입력하고, 이 자리는 전월 판매량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입력들은 다 했어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도 합치기가 필요해요. 이 부분도 합치기 이렇게 병합이에요. 병합 이렇게 표시했고,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해서 표 작성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전체 블록을 이렇게 씌우고, 필요한 부분 전체 블록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전체 블록을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면은 모든 테두리 여기 이게 있어요. 모든 테두리 선택. 지금 이렇게 이제 표 작성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 표를 블럭을 씌워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표를 작성할 때 테두리 아래쪽만, 위쪽만, 왼쪽만, 오른쪽만, 바깥쪽은 굵은 선. 우리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은 바깥쪽은 다 굵은 선이거든요. 이렇게 굵은 선으로 제가 클릭했어요. 그러면 바깥쪽으로는 다 굵은 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표는 여기에 블럭, 내가 필요한 부분 블럭 씌워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활용해 가지고 표 테두리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표 테두리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표 만들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여기도 아래쪽도 내가 블럭 씌운 아래쪽 여기도 두근선이거든요. 두근선으로 돼 있고, 이렇게 두근선으로 돼 있고, 굵은 선으로 여기에서는 보니까 위쪽이 두꺼운 선이죠. 여기 위쪽이 두꺼운 선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위아래,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또 이렇게 블럭을 씌웠을 때, 이렇게 전체를 블럭을 씌웠을 때 여기 위쪽 아래쪽 좌우 이런 형태로 블럭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의 두께를 조정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데를 블럭을 씌우는 거예요. 블럭을 씌워 가지고 위쪽인지 좌측인지
오른쪽인지 아래쪽인지 구분을 하게 돼. 만약 여기를 내가 여기만 조정하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블록을 씌우면 되죠. 이렇게 블록 씌워갖고 여기 이걸 클릭하면은 이쪽 부분 좌우 상하 이 부분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두꺼운 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테두리 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온 것 중에 조건에서 나온 것 중에 숫자들은 전부 다 오른쪽 정렬을 해라겠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가운데 정렬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블럭을 씌우는 거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홈탭 밑에 보면 여기 이게 지금 왼쪽 맞춤, 이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건 우측 정렬, 가운데 정렬, 여기는 위측, 이건 가운데. 이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지금 여기 정렬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정렬시키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상하 정렬이에요. 상하.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렬이에요. 여기 정렬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위쪽에 있는 상하고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거 정렬은 좌우예요. 좌우. 이렇게 좌우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니까 상하 정렬을 가운데 정렬 이거 좌우 정렬을 이거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정렬이 여기도 정렬됐고 여기가 정렬이 안 됐네요. 여기 가운데 여기 정렬 가운데로 정렬시키고 여기도 정렬이 안 됐네요. 여기도 정렬시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가 작성됐고 표를 좀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이게 더 컸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조금 키워준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크다든가 여기도 좀 크다든가 여기도 크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보관 방법도 나중에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안 하네. 대각선을 지금 제 4작업에 해버렸네. 바보같이.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1작업으로 옮길 거예요. 1작업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제 4작업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여기를 2작업, 여기를 4작업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 큰 실수를 했네. 여기를 4작업으로 바꾸고, 여기를, 4작업이 있으니까 안 되네. 4-1로, 4-0으로 바꾸고, 여기를 3작업으로 바꾸고, 3작업으로 바꾸고, 여기를 2작업으로 바꾸고, 여기를 1작업으로 바꾸고 아니 근데 정신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저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 내가 4작업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작성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1작업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각선을 구하는 것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대각선 구하는 것을 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갈 거 셀 서식 이렇게 셀 서식 들어가게 되면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자 확인 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대해서 편집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하냐? 셀 서식이에요. 셀 서식, 테두리, 채우기, 색상 채우기도 있네요. 여기